한 해 800만 명 이상이 겪는 질환,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한 분 정도는 아이고 허리야 하는 그런 통증 질환, 바로 척추 질환이죠. 맞습니다. 이게 통증도 문제지만 네. 질환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상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 기준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취 통증 의학 전문의 유한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렇게 척추 질환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로도 파악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언제나 이 비수술적 치료만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척추 환자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척추 치료에 대한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식적으로는 수술적인 방법이 많았지만 지금은 비수술적인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치료가 나왔다는 것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의 입장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올바른 치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은 그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그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특정 치료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신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다리가 당기고 허리가 아픈 증상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좀 많이 튀어나왔더라. 그 증상을 보고 바로 수술로 넘어간다든지 또 반대로 뭐 젊으신 남자분이 뭐 1년 동안 계속 다리가 힘이 빠지고 증상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사 치료가 듣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비수술 치료를 고집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비수술 치료로 대부분 다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찾아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비수술 치료로 적극 치료하시면 충분히 증상은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의 발병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오히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국이 더 높다고 그래요. 왜 과거에는 이 척추 질환의 원인이 과도한 노동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운동 부족 또는 나쁜 자세, 체중 증가, 고령화 사회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허리 통증의 원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척추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 스트레스 때문에 척추 건강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네. 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경우는 뭐 우리가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그 내과에도 마찬가지고 고혈압, 당뇨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은 혈류 순환이 좋아야지 그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신경 과민화라든지 근육 경직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근육이 경직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게 되면 그 디스크처럼 그 혈관 조직이 약한 쪽은 더더욱 타격을 심하게 받고 주변 근육은 자꾸 경직에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실제 만성화 통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은 내과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척추 질환,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통제는 치료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X입니다. 네. 예. 그 보통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약물 복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부감도 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맹장염이라든지 골절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통증만 없애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우리가 어깨 통증, 그다음 척추 질환 이런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통증 때문에 그 수술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통증 자체를 단순 내과 쪽에서 어떤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통증으로 오인하시면 안 되고 네. 초기에 약을 드시더라도 급성기 때는 약을 좀 같이 보조해서 드셔서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장염이라든지 간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없다라면 초기에는 약을 좀 드셔도 치료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큰 부작용은 의사와 이렇게 상의를 해 보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허리에 급성 통증이 오면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 격한 운동을 해야 한다. 맞을 것 같은데요. 예, X입니다. 큰일 납니까? 예, 예.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헬스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모든 운동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뭐 가래가 끓고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차가운데 안 나가고 따뜻하게 안정을 취하셨다가 또 몸이 좋아지고 나면 뭐 얼음찜질도 하고 이렇게 똑같듯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급성기 때 굉장히 심할 때는 그때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그 통증에서 일차적으로 벗어난 다음에 다음 운동도 원래 자기가 이제 건강했던 그 단계보다도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서 단계별로 운동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급성기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할 때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 통증을 풀기 위해서 무리를 하시게 되면 더 악화시켜서 치료 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통증의 경과를 보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척추의 구조로 파헤쳐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척추뼈의 모양이 있는데 척추는 이제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디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척추 후관절이라고 해서 관절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좁은 공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구조의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 주로 통증을 일으키는 건 이렇게 노랗게 생긴 이 신경들인데 이 신경 쪽에 공간이 좁아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에만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는 척추 탄력성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척추의 디스크가 탄력을 잃으면 겪게 되는 질환들 때문이라 그러는데요. 원장님 주로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그 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이제 허리 척추뼈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지금 디스크입니다. 지금 네. 그 디스크인데 이 색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하얀 게 잘 보이는데 네. 뒤로 가면서 까맣게 색깔이 변하죠, 그죠? 그 이거는 우리 허리 디스크는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성분이 있고 바깥쪽에 단단한 이제 섬유륜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성분 자체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콜라겐 성분도 같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자꾸 퇴행성명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된 수분 조직이 감소가 되고 딱딱한 콜라겐 조직이 증가하면서 척추가 좀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거나 걷거나 일을 할 때 몰랑몰랑하게 완충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허리에 충격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걸로 인해서 주변 신경 염증도 생기면 다리도 당기고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허리 디스크입니다. 주간판 탈출증. 많이 그림이나 또 아파 보신 분들은 설명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요 디스크 연골 조직이 이 노란 신경이 나오는 이제 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디스크 모양은 이렇게 노랗게 된 신경 조직에 이 디스크가 침범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위치 따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때로는 디스크가 터져 흘러내려서 심한 증상 유발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MRI를 보시면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위에서는 보면 디스크 자체가 하얗게 지금 색깔이 괜찮은데 이제 아파하시는 허리뼈 4번, 5번, 엉덩이뼈 1번 쪽에는 디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네. 뒤쪽에는 디스크가 까맣게 돌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도 보면 요게 디스크가 있는 자리고 요 Y자로 된 게 뼈고 그다음에 요 틈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요런 모양이라지 이제 우리가 안 아프고 잘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붓고 튀어나오면서 요 뼈하고 맞닿아서 요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대표적인 젊으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많이 갖고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이럴 때 헉 하면서 허리를 삐끗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 만큼 통증이 있을 때는 꼭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이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허리 통증이 이렇게 이제 허리 디스크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인대나 근육 통증도 있지만 섬유륜 파열이라고 하는 또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디스크 질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좀 작게 보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개념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디스크는 주로 이 뒤쪽에 세 가지 그림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볼록하게 누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섬유륜이라고 하는 바깥쪽 막이 디스크가 이렇게 밖으로 안 흘러내려도 찢어지기만 해도 여기 염증 세포가 자라 들어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사들도 뭐 십수년 전만 해도 크게 병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진단에 좀 소홀히 했던 병 중에 하나지만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뭐 디스크와 거의 유사하게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까맣게 디스크 공간이 다 막혀져 있는데 여기는 디스크가 좀 하얗게 찢은 자리가 있죠. 찢은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MRI를 안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대부분 깨끗하게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이제 디스크 유사 증상이 있는데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개는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증 자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여기도 보면 뼈 사이 관계 다 깨끗하기 때문에 네. 엑스레이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요 끝에 보면 하얗게 조그맣게 이렇게 디스크가 찢은 자리가 보이거든요. 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레이는 괜찮다고 했는데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리는 증상이 너무 오래 갈 때는 MRI라든지 CT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빨리 하셔서 맞는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지 만성 통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 때 헛기침을 한다든가 기침을 할 때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골다공증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올 수 있는 척추 통증에 많은 그 기저 질환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별명이 이제 조용한 도둑이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고 심한 증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거나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난 다음에 그때 골다공증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뼈는 태어났을 때 그 뼈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흡수가 되고 생성이 되고 골 재형성의 과정을 자꾸 거칩니다. 근데 일정 나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없어진 뼈만큼 새로운 뼈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늦어지게 되거나 불균형이 오게 되면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통 이제 손자, 손녀분 보시거나 내지는 집에서 무거운 거 안 들더라도 허리만 굽히다가 뻑거리면서 허리가 돌아 눕지도 못할 정도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골다공증이 유발할 수 있는 고령에서는 꼭 그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고 뼈가 골절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 한두 달 정도의 안정만 취하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한 서너 달 정도 지나서도 계속 아프다. 그렇게 되면 시멘트 보건술이라든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폐경기 이후에는 그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라든지 증상이 없더라도 운동이라든지 먹는 약을 통해서 뼈의 강도를 약하게 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질환들은 보통 숙이다 일어날 때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또 이와는 반대로 숙일 때는 괜찮은데 뒤로 젖히면 아프다 이런 질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잘 알고 계시듯이 척추 협착증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협착증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골치 아픈 게 척추 협착증입니다. 그 네. 이유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라서 그 비수술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를 통해서 말랑말랑한 디스크만 좀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비수술 시술이나 수술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고 뒤쪽에 있는 뼈도 퇴행성 과정을 거치면서 굵어지고 인대도 두꺼워져서 이 신경이 지나가야 될 이런 빈 공간들,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야 될 공간들을 압박을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 협착증의 경우는 치료를 할 때
디스크뿐 아니라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여러 군데를 같이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 디스크보다는 조금 이제 치료하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랗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디스크 말고 뼈도 이렇게 굵어지고 모양이 변화가 되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를 뼈들이 자라 들어오고 인대를 두꺼워지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질환이 척추협착증인데 이 사진이 정상이고 이 사진이 이제 척추협착증 사진이신데 MRI 보시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디스크 공간이고요. Y자로 된 게 뼈고 요게 큰 이제 신경 줄기입니다. 기둥이고 그다음에 잘 봐야 될 거는 요 디스크와 요 뼈 사이 요 공간 틈이 잘 확보가 돼야지 신경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리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거의 다 좁아져 있죠. 앞쪽에 디스크도 부어 있고 뒤쪽에는 뼈도 자라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잘 보여야 될 신경 기둥이 지금은 거의 작게 완전히 이제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앞쪽에 있는 디스크 쪽에도 문제가 되고 뒤쪽에 있는 뼈 쪽에도 문제가 되는 척추협착증인데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부위가 아플 때 조기 진단이 어렵다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걸을수록 다리가 아프고 쪼그려 앉아서 쉬면 통증이 완화돼서 다리 통증으로 오해를 받는 질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허리 통증,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척추가 아파서도 병원에 오시지만 보통 그 다리 쪽에 시리다라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당긴다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물론 하지 정맥류라든지 하지 불안증처럼 하지 쪽에 혈액순환과 관련되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할 때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만 결국은 많은 경우는 척추 쪽의 문제 때문에 하지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 병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서 갈수록 자꾸 더 심한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척추 디스크는 디스크만 튀어나온 거고 협착증은 뼈는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뼈의 구멍이 좁아진 거고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식으로 뼈가 이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어긋나게 되면 뼈만 어긋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던 디스크도 같이 딸려져 나오고 뒤쪽에 있는 뼈도 같이 굵어지기 때문에 또 협착증보다도 조금 더 증상은 협착증과 거의 유사한데 치료는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수술로 가야 되는 어떤 빈도도 조금 높은 질환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레이드를 나눠줬는 건데요. 뭐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양이고 이건 완전히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레이드 한 1, 2 정도, 3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척추 질환을 볼 때 뼈가 삐뚤어지거나 협착이 있기만 하면 뭐 수술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연구에서 그것만 이제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더라도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보조적인 치료에 반응을 잘 하시면 다행히 또 수술을 안 하고 일반적인 비술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뭐 수술적인 방법을 디스크라든지 협착증보다는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신데 이런 식으로 뼈가 완전히 어긋나 있죠, 그죠? 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결국 뼈가 어긋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이 뒤쪽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는 뭐 뼈든지 디스크든지 뭐든지 다른 게 침범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긋나면서 이쪽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요 사진이 정상적인 MRI 사진인데 여기 이제 신경 구멍이 잘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하얗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분도 약간 이제 뼈가 이렇게 아래 위에 뼈가 어긋나면서 디스크가 끌려 나가서 왼쪽 같은 경우는 신경 구멍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오른쪽은 지금 보면 뒤에 있는 뼈도 굵어져 있고 디스크도 끌려져 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다리가 많이 저린 이런 경우죠. 보통 이 정도 사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통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만 그것도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는 뭐 수술적인 처치도 간혹 고려를 하는 병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 통증은 가만히 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연 치유가 되는 질환도 있나요? 예, 대부분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질환들이 대부분은 그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병들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이나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그 이유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신경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경과를 거쳐서 이렇게 염증이 깔아지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통증이 오셨을 때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일정 기간 보존적인 치료를 지켜보는 이유가 대부분은 자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신경이 너무 눌려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마비가 온다든지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소대변 장애가 온다든지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6개월 이상 잠을 못 이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보통은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처음보다는 많이 견딜 만한 수준으로 통증이